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으로 확인 부탁 좀 드릴게요. 시장 어렵죠. 저도 지금 60포인트 내려오는 부분 보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도 뭐 주가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전략적 부분을 어떻게 세우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신 대표가 시장을 아주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추정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제 설명이 100%는 아닐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참고를 하시고, 무료 방송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또한 이제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객관적인 부분을 좀 더 피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는 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요, 잘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탐생, 그래도 외친다, 그죠? 주탐생 언제 하냐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 오후 4시 20분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하니까요, 요쪽이 본방입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여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까마득해요, 그쵸? 주가. 자, 오늘 주가 분석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60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60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쵸? 여기서부터. 뭐, 등락은 있었지만은 줄줄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도 아침에 37포인트 시작을 했어요. 심리도가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하고 다르죠. 어제는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공개 방송할 때는 미국 시장이, 그거 먼저 쓸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이. 그래서 한국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공개 방송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봤는데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한 10포인트 전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여건인데 20포인트 플러스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40포인트까지 더 내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올라와서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얼마나 이 등락이 컸어요, 그죠? 근데 이 플러스 20포인트로 장 초반에 들어온 그 상황은 미국 시장의 상승 이 부분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이게 어제. 오늘은 미국 시장이 또 내렸잖아요. 내린 부분에서 과도하게 또 콱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과도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등을 해줄래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했는데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재차 64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결국은 시장을 돌려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팔아내신 회원님들도 있지만 또 못 팔아내는 회원님들도 계시죠. 저희 쪽도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뭐 수익이 나서 팔아낸 부분도 있고 또 갖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약간 힘들게 만들어지는 것, 부담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현재의 주식시장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또 삼아 봅니다. 회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파신 분도 있지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견뎌야 되나? 얼마만큼 견뎌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여건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끝났어요. 자,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시장은 17포인트. 7포인트 올라왔으니까 꽤 올라왔어요. 39포인트까지 내렸다가 36포인트까지 내린 거니까. 결국은 등락을 하면서 과정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800포인트는 꽤 지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눌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과 기관들 볼게요. 지금 잠깐 또, 게시의 글을 봤는데요.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른 쪽에서 매매한 거, 뭐, 상한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중해서 올려주시고요. 패야가는 장, 이렇게 또 쏘셔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힘든 그런 시장인데요. 빅텍 올라오는 거 보고요. 저희도, 빅텍은 아니지만은요, 방산하고 엮여 있어서 올라오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그런 종목은 있는데 아직 팔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나머지 종목은 많이 밀렸어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요, 크게 할 필요 없다. 자, 외국인들은 1950억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1500억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은 지금 3000억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800억 샀잖아요.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쪽도 매도하고 이쪽도 매도했고 개인도 매도했는데, 근데 회원님들 그죠? 근데 회원님들 여기에서 보면은요, 60포인트 마이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의 등락 치고는 들어온 금액이 좀 적어요. 그죠? 매도한 금액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60포인트 마이너스 됐으면은 어제나 엊그제 그 전에 상황만 보면은 1조 이상 매수되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둔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쪽으로 몰려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죠? 이제 몰려가고 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할 건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의문. 그래서 저도 이 의문적인 부분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자. 내일 당장에 주가가 올라와라. 주가가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 대표 믿고 내일 반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나씩 추정을 해보자. 추정을 해보자. 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60포인트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여기 10억 주 단위거든요. 근데요, 오늘 거래량이 7억 주예요. 그쵸? 7억 주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등락이 왔다 갔다 한 부분에서도 7억 주. 그쵸? 여기에서 첫 번째 많이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물량이 나왔다. 10억 주. 여기서도 나왔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나오나? 이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잖아요. 그죠? 물량이 줄은 그런 상황이고요. 60포인트 마이너스거든요. 그쵸?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좀 줄이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동향을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현재 상황에서 몰아가는 것도 없어요. 그죠? 고만고만해요. 60포인트 내려온 부분에서는 고만고만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하락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현재 60포인트 정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5천억, 6천억, 7천억, 1조 이상 샀어야 되는데 안 산 게 된 거죠. 그죠? 안 산 게 된 거야.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현재의 시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아도 난 살 거야. 그러면은
더 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량이 7억 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3,500억 정도 산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죠? 더 늘어났을 거라고요. 맞나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그쵸?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원래는 뭐 5천억, 6천억, 7천억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매매 교차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갖고 있는 것을 같이 팔아준 거야. 그리고 산 사람도 있지만은 팔아준 거야. 그쵸? 팔아준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한 거지. 불안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더 내리니까,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도자의 불안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도자의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불안하니까. 물론 이제 사는 사람도 있지, 안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못 참는 거겠지. 만약에 회원님들이 동학운동을 했고 동학개미고 동학 형님 누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불안하지 않다면 팔까? 안 팔죠, 그죠? 불안하니까 파는 건데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보다 자꾸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싫은 거야.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라고도 난 견딜 수는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못 견디는 물량들이 나온 거야. 그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던 거잖아. 그렇죠? 그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던 거였잖아.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왔다, 나 불안해, 그럼 팔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야.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손바뀜이 되는 건가? 손바뀔 수 있잖아요. 바뀜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저희 신용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용이 지금 17조, 18조 정도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신 대표가 며칠 전까지 신용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신용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꼭대기에서 산 신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신용이 뭐 18조가 여기서 들어왔나요? 이 밑에서부터 6조 4천억서부터 여기다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6조 4천억서부터 6조 4천억. 예. 조자. 6조 4천억서부터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이 18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꼭대기 여기서 산 것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산 것들은 뭐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견뎌낼 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물량이지. 예, 불안한 물량. 맞나요? 네, 그게 불안한 물량 맞죠, 그죠? 불안한 물량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부분에서 조금 내리는 이 여건을 못 참는 그런 물량들이 불안한 물량일 거고, 불안한 물량일 거 아니에요. 불안한 물량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주가에서 달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도 지금 많이 했어요. 예, 풀어드릴게요. 이 부분 풀어드릴게요. 자, 요 불안한 물량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없다고. 만약에 얘가 60포인트 마이너스 되고 이게 100포인트 내린 거죠. 100포인트 이상 내린 거니까. 이게 투매 현상으로 했다면, 투매 현상으로 나왔다면 결국은 이게 10억 주가 넘어야 돼. 이렇게 10억 주가. 뭐 엊그제 내리고 뭐 그그저께 이렇게 해서 이게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불안한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거쳐갈 과정에서 불안한 물량을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네.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움직임의 주가, 뭐 내일도 내린다, 내일 모레도 내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만큼 견뎌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적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돼요. 요거는 오늘 시장에서 나온, 그래도 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그 신한증권에서 나온 오늘 레포트예요. 오늘 레포트에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지, 얘네들도. 어제 밤에 쓴 거일 테니까. 글로벌 증시 단기 조정 속에서 한국 증시 수익률 반납 중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수익률 반납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올라온 부분이지 뭐 이게 손실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단기 조정 속. 이 단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국 시장인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부분에서 미국 시장은 횡보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미국 대선이 끝나는 그때까지 한 50여일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횡보할 거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도 있고 횡보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로빈후드 있죠. 로빈후드도 많이 팔고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어쨌든 이쪽에서 나온 내용은요, 수익률 반납이야. 이 수익률 반납이에요.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나온 거,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성장주, 그죠? 우리가 성장주 저도 많이 했거든요. 성장통이다, 성장통. 열시키기다. 지금 열 시키는데 60포인트가 마이너스 되면서 열을 시키냐. 네. 그죠?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죠? 너무하잖아. 그죠? 성장통에 대한 부분에서 열 시키는 거 이거 너무하잖아. 그죠? 이게 너무 센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면은 성장주 중심 흔들리는 위험 신호. 그래도 끝은 아닐 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을 쓰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돼요. 회원님들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나면 1번만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은 요게 뭐라 그랬어요?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화폐의 유통 속도. 유통 속도. 화폐의 회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폐는요, 돈을 풀면 회전이 빨라져요. 그죠? 회전이 빨라져서 경제 구조에 대한 부분에 이 고리를 형성을 해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면은 동맥경화, 그러니까 돈맥경화. 이게 될 거야. 그죠? 그럼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느려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빨랐는데 왜 느려졌냐면요. 이 화폐는 금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여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자금은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억나시나요? 돈맥경화 화폐 유통 속도? 그래서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이 풀려 있는 부분이 돌아서 움직여서 기업들로 가고 기업이 임금을,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임금 준 부분이 다시 소비로 연결돼서 이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돈맥경화 정체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체돼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어디에서 정체됐냐면 주식시장에서 정체됐어요. 주식시장. 왜냐하면 투자처가 없어요. 별로 없다고 지금. 부동산으로 가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제일 드라마틱하다, 타이밍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2030의 계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2030 회원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유튜브 쪽이나 아니면 카카오 TV 쪽의 회원님들의 2030 회원님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40, 50대, 60대 이렇게 자산이 있는 회원님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서 집 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참에 주식 투자, 지금 주식 열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학운동도 하고, 각국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현재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있는 상황이 돈맥경화가 여기서 막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돈맥경화가 나온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자가 낮으면,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낮은 금리 차입을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은요.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불안한데 막 투자해요?
삼성전자가 뭐 공장, 뭐 반도체 공장 또 3개, 4개, 5개 막 짓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시중금리, 회원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중금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시중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은 이번에 추가 경쟁 예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국채 발행한 적은 많아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시중에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게 형성돼서 0.5% 그 동결을 시켜놓고 낮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효적 금리에 대해서 부분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올라오는 부분에서 돈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 묶여 있는 부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식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한번 볼게요. 그쵸? 이거를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그래도 끝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 이 과열에 대한 조정이냐, 추세의 반전에 대한 논략이냐. 찜찜한 거는 마찬가지다, 이거지. 네. 미국 대선 전후로 주가 동력 확보. 의심을 내려놓으면서 현 국면은 열기를 식하는 구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탈이 돼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가는 낮게 형성되면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다만 뭐예요? 오늘 팔고 뭐 이런 부분에 이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안하고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 대역을 갖고 있거나 신용의 이 높은 부분에 들어간 이런 쪽의 물량이 먼저 나온 거지. 먼저 나오는 부분이 회원님들 거래량이 10억 주가 안 됐잖아요. 투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투매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먼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내일 올라오면은 너무 힘들겠지, 그분들은. 괜히 팔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내일 내리면은 그래도 잘 팔았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거는 내일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거지. 내일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전 제도권에 있었으니까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보자고. 뭐 하나의 종목이 지금 뭐 앨런 머스크의 배터리 데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더 내렸다. 이런 거는 그냥 다 나중에 보고, 그거는 하나의 섹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투매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투매냐 아니냐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것을 지금 투매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더 내려? 투매가 더 내려올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뭐예요? 레인저스 추적자들이잖아요. 추적자. 그렇죠? 시장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하는 거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주가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니까, 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거지. 그 부분을 리스크로 담고 있어서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래, 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안고 수익 더 크게 낼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난 지금 불안해서 이 정도로 만족할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정도로 끊어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표만 보고 있다. 거래량 안 늘어났다. 주가는 60포인트 내렸는데 60포인트 내리는 부분에서 적어도 예전 같았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이상 샀어야 되는데 안 샀다. 그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갖고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판 거고, 못 판 사람도 있겠지. 판단을 못해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여건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것도 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거 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해놨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3분기 이제 나오잖아. 그죠? 3분기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관전 포인트, 턴어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10월 달에는 뭐죠? 10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들어오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들어오는 여건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견딜 거 아니야. 뭐 지금은 뭐 이리저리 올라와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매도에 의해서 맞더라고 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려면 영업이익이 늘어야죠.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럼 글을 하나 써놓을게요. 영업이익. 내가 잊어먹을 수 있어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쓰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면은 유튜브에도 써놓을게요. 그럼 영업이익. 네, 좀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쓰는 거예요. 카카오 TV 회원님한테 써드릴게요. 영업이익. 네. 자, 이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한번 봐보자.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과 업종군은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주가가 내렸을 때에는 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장에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반전을 하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는 그런 여건에서 만들어진다면 다시 접근할 수도 있잖아. 다시 접근하는 부분이 좀 늦었어? 그래서 나는 못 팔았어. 그럼 좀 견뎌낼 수도 있잖아. 그쵸?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돼버립니다.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철칙인 거잖아. 여유 있어. 시장을 보는데도 여유 있어야 돼. 무조건 나태하게 태만하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여유를 차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미래에셋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현대차에서. 현대차 증권에서는 진짜 많은 얘기를 썼어요. 만약에 회원님들이 오늘 신대표 방송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보고서는 보지 말고요. 이게 현대차 증권 보고서거든요. 이거 부릉부릉 자산 배분 나스닥 랠리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게 오늘 거거든요. 예, 오늘 거. 이거 봐보세요. 예, 오늘 거. 예, 9월 20일 요거를 구해가지고요. 자세히 한번 인쇄해서 한번 봐보세요. 추세 하락의 시작이냐 매수의 찬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스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나스닥에 대한 부분에서 이 버블, 2000년도에 그 버블 라인 있잖아요. 그죠? 버닝업 하면서 이 버블 라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내리고 이런 닷컴 버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거 나스닥과의 차이, 다른 점.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익률의 차이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과거 나스닥과의 차이점. 이건 실적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 나스닥에 대한 부분에, 보세요. 잉여 현금의 흐름의 차이가 있다. 그쵸? 잉여. 지금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넘쳐나잖아요. 그죠? 다른 점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지. 과거 나스닥, 이 통화정책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 통화정책. 그쵸? 그때하고는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60포인트가 빠질 거라고 얘는 생각해서 쓴 게 아닐 거예요. 근데도 이 부분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른 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 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만약에 투매다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인다면 그 부분에 첫 번째 투매는 동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보면은 실물 지표까지 개선되기 시작하고 코로나 충격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회원님들, 지금 제가요 내일 주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신 대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 대표는 능동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되면 되는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실적 전망도 개선될 전망. ISM 지표, 중국의 PMI.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전망. 봐보세요.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이게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되죠. 혹시 추석 전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먼저 팔았나?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회원님들, 지금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지금?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에 좀 공감이 되나요? 네? 공감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공감이 되면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늘 시장이 많이 내리는 부분에서, 진짜 고통을 많이, 아니, 고통보다는 심려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대표방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가 내리면 똑같은 거지, 뭐. 그죠? 영업이익 내가 써놨고, 그죠?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요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좀 뒤로 빼고, 우리 이거 한번 봐봅시다. 영업이익. 우리 차분해져서 차분하게 한번 봐보자. 차분하게. 이상하다. 나 어디 갔어요? 사진이 왜 안 나와? 나오는구나. 나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는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종목. 이것은 따져야 돼요. 신대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코로나잖아. 그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코로나19 하에 있다면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업종은 언택트 아닌가요? 그죠? 바뀌지 않았잖아. 그렇죠? 이 성장성이 있는 전기차? 10월 달에는 저 5G 보고 싶습니다. 5G? 바뀐 거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바이오? 그렇잖아요. 그죠? 올라온 건 있지. 올라온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좀 할까? 신 대표는 얘기를 했어요. 트레이딩이라고. 지금 이전에 주가가 내렸을 때에는 보유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센티멘탈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센티멘탈 측면이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도 봐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에 거부감을 너무 갖지 말아라. 어차피 수수료 빼고, 요즘에는 평생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 있잖아요. 그죠? 그거 트고, 거래세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 빼고, 그거는 보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도 좀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 그대로잖아. 회원님들이 본 시장 그대로야. 다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물량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회원님들 세력이 있다. A 종목에 세력이 있어. 세력이 있는데 올려야 되는데 이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개인들이 많이 있어. 그럼 개인 털기 하죠. 그죠? 이리저리 주가 빼기도 하고 해서 다 털어내고 올리잖아. 그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매매를 해보신 분은 적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죠? 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영업이익이 팍팍 늘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영업이익이 팍팍 늘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여건에서 지수가 올라온다. 이거보다는 영업이익이 느는 업종에서 그들에 대한 종목이 올라온다. 이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일 거예요. 지수보다는 이쪽의 종목에 대한 부분이 신뢰도가 더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신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어제 엊그제 이때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수보다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보다 종목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신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가 지수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미국 지수도 대선 전까지 횡보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 뭐 미국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횡보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그럼 결론은 안 내렸어요. 결론은 안 내렸어.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면 1번. 중요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은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제 얘기가, 이거는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왼쪽 이게 들어와서 일로 빠져나가. 빼버려. 그냥 재미있게 공개방송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공개방송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쵸?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저는요, 뭐 여기에 그 어떤 회원님이 볼린저 밴드 뭐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는데요. 저는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명확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명확히 보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이 부분 똑같다. 그쵸?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거다. 그죠?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주가 지수에서 주가는 자율 반등과 동학 형님 누님들이 열심히 끌어올린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였고 이 부분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왔잖아.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여기와 여기가 똑같다라고 해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펀더멘탈, 그죠? 그 제 얘기한 게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사진이 여기 있고 펀더멘탈 반복되기는 하지만은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펀더멘탈이고 낙폭과대, 그죠? 이쪽 종목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안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 10년치 주가를 5개월 만에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만들어 놓고 10년 전 주가로 돌려놓은 것을 5개월 만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서는 펀드멘탈이 아니라 센티멘탈이지.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 효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신내비는 여기에서 빅헤드가 그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빅헤드가 그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얘는 그림자잖아. 그림자. 예. 그림자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림자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겠지. 그죠?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주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은 이전의 고점이 여기 있으니까 또 올려놓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빠지겠지. 그죠? 또 올려놓으면은 또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결국은 박스권. 행복. 아직 앞으로는 모르잖아, 지금. 뭐 이게 반등을 할지 어떻게 알아, 내일 반등할지. 어쨌든 간에. 뭐 더 내려서 쭉 나락으로 빠지나? 뭐 항공항 빠지나? K방역 1위. 글로벌 1위의 K방역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뭐 주가가 아주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프랑스나 이 유럽에 재확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나? 한국도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렸잖아,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100명대역으로 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 그래서 추석 가족과 함께 그냥 고향 가지 말고 그냥 지내자. 요번 추석은 연병이 돌을 때에는요 조선시대에도 추석 차례 안 지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횡보를 하겠지. 올라오지 못한다면 횡보를 하겠지. 그럼 이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겠지. 그쵸, 회원님들?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 저는요,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전의 고점. 회원님들. 만약에 이 이전의 고점을 여기에서 돌파를 한다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영업이익률이 높았을 때 돌파되더라.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이 노트에다가 다 써놨다고 했어요. 이 연도별로 알려드릴 수도 있어. 다 적어놨거든요. 저는. 결국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607포인트라는 여건을 뚫어넘을 때에 영업이익이 높은 쪽일 거라고.
근데 전체 지수가 전체 시장이 올라가야 되니까 전체 종목들,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많이 팔았잖아. 맞나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팔아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다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영업이익이 늘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려서 26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관이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떠를 애들은 다 떨고 가는 게 낫겠지. 그쵸? 떠를 애들은 떨고 가는 게 낫겠지. 요 부분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요 부분까지 이해가 되면 1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오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는 겨. 여기 있는 거야. 네, 1번이 들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해서 내일 반등하는 거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1번. 네.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고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아우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누군가는 지금 나서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맞든 틀리든 간에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더 자료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명확해질 때에 여기 무료 방송이지만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원 방송하면서 와 이렇게 빠지냐. 그쵸? 지금 거래량 많이 안 늘어났다고 그랬죠? 다 들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제 방송은 본방사수예요. 지금부터 들으면 앞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신대표 방송은 진짜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본방사수. 주탐생. 진짜 이거 저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료 방송이지만 진짜 열심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4시 20분, 토요일 날 오전 10시. 아셨죠? 자, 이제부터 진짜 집중을 해주세요. 자, 볼게요. 현재 이 상황에서 뚫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자, 보세요. 오늘이요, 음봉이 생겼어. 이게 없으면은, 뭐 어떤 분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는데 저는 이걸로 보는데요. 자, 여기와 여기는 같았어. 그죠?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안 나오잖아,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 생긴 거야. 회원님들, 그러면은 이제부터 떨어지는 건 나중 문제고 다시 끌어올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끌어올릴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내릴 수 있잖아. 그 시장에 유동성 많고, 그 동학개미 형님, 누님도 있으니까 또 끌어올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발산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요까지 이해되나요? 요까지 이해되면 1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은요,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온 거 그냥 말짱 도루묵인겨. 그거 왜 들어와? 그냥 잊어버릴 거면 들어오지 말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횡보하게 돼 있다. 그죠? 횡보. 이 안에서 횡보하잖아. 이 바운드 대역이 이렇게 커. 여기서 이렇게. 맞죠? 그죠? 네. 맞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요. 개미 털기의 시초잖아.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발산형 아시죠? 발산. 다시.
요까지 딱 해놓자. 자, 자, 여기에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또 내리고, 다시 요건 올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뭐 더 다시 한번 해봐. 여기서부터. 자, 봐봐.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또 내리고, 다시 올리고, 더 내렸다가 올리고. 자, 에너지 많이 필요하죠? 맞죠? 그죠? 맞나요? 네. 이거 보이죠? 그죠? 자, 봐보세요. 이제부터 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부터. 이때예요. 2173포인트가 이게 고점이야. 전고점. 자, 2173포인트가 전고점인데요.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업이. (2017년도에) 돌파시켰단 말이야. 영업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주요 흔들어가지고 물량 털어야 되겠지, 그죠?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지옥 같았어요. 이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거 지옥이었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어. 여기 봐봐. 주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올라왔죠. 이게 바닥이요. 이게 쌍바닥 찍은 거거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지. 이거랑 똑같아,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요, 내리고, 다시 오르고, 또 내리고, 다시 오르고, 또 내리고, 야, 이렇게 해서 끝났는지 알았어, 이게. 끝났는지 알았는데,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이 또 나온 거야. 봐봐. 결국은, 이 발산형에 의해서 떨릴 놈들은 다 뚫렸어. 이때에 삼성전자가 160만원까지 간 거예요. 70만원. 네. 요게 전고점. 이것을 떨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자, 진행을 시켜볼게요. 봐보세요. 넘어갔죠? 전고점 넘어갔죠? 확인됐다 1번. 확인됐다 1번.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왔나 봐보세요. 회원님들 진짜로. 야, 이거 진짜 이건 나중 문제고, 이거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게 만들어서 떨어놓고 여기에 올라왔잖아. 그죠? 이거 더 올라왔어. 이게 더 올라왔어. 이게 보면 이거 봐봐. 이거 더 올라왔어. 이거 봐봐. 더 올라왔다고.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다 잊어먹었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는요, 제가 현재로 들어갈게요, 현재로. 자, 봐보세요. 요거 전고점. 그럼 이거를 뚫어넘으려면 영업이익이 필요한 거죠, 영업이익. 그죠? 그쵸?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빨래판을 한번 만들어야지, 빨래판. 다시 올려. 한 번으로 돼? 다시 내려. 한 번으로 되겠어, 이거? 다시 올려. 이러면 다 털린다, 이거. 발산형.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 물량 다 뺏기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게 움직이실래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그거를 회원님들이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야. 저는 저 나름대로 찾겠지. 우리 방은 우리 방 나름대로 찾을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과 다시 제 차 사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어떤 업종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찾을 거라고. 그렇죠? 아, 상관이 또 닭살 돌아요. 많이 도움이 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네. 어때요? 네. 여기에서 답 내리드려요. 회원님들 내일 들어오세요. 내일. 내일. 1시간 넘지 않으니까. 더 해드려요? 더 해드려요?
진짜 요번에 잘 파악해서 살아남자. 그리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면 또 되겠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치? 회원님들 아직도 침묵의 방에 있으면 바꾸라고 그랬어. 아직도 주가 올라오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겨. 아직도 절간에서 그 명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대안이 없으면 바꿔야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려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광고랑 홍보 이거 다 줄여버렸고요. 다 줄여버렸고 회원님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도 흔들리시는 분 많어. 마찬가지예요. 잘 잡아드려야 되는 거고요. 잘 해가야지 어떡해요. 여기서 물러설 껴? 진짜로 여기서 물러설래요? 여기서 얘가 얘기했잖아.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래잖아.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는데 뭐 여기서 끝날래? 감사합니다. 우리 방의 그 슬로건이요 1010입니다. 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땡큐 써주셨어요. 1010인데요. 그냥 1010 눌러주세요. 회원님들. 네. 그냥 1010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저는 방송국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밤방송 있어요. 밤방송. 우리 회원님만 누르지 마시고요. 1010 눌러주세요. 10종목 10배 가자 씨. 예? 10종목 10배 가가지고 수익 크게 내면 되잖아.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